자, 이 부가징수를 간단히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납부 방법이 신고납부죠. 취득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하셔야 되고, 이거 안 하시면 뭐가 나온다? 가산세 나오고요. 그죠? 이런 상속은 예외다.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가산세 부과되면 얘는 항상 보통징수고요. 가산세 아닌 건 다 뭐다? 신고납부다. 해서 여기 일반과세, 중과세, 비과세, 과세되면 30일 안에 뭐 신고하고 납부해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얘가 그리고 만약에 뭐라고 질문이 나오면 등기등록하고자 하는 경우가 나오면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라고 가셔야 된다. 그죠?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가산세도 있다. 미등기 전매하면 한 줄 세개 100분의 80. 얘도 징수 방법 보통징수. 하여간 취등도세는 가산세 붙은 보통징수가 아닌 건 다 신고납부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등록세도 신고납부니까 얘는 언제까지예요?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얘도 안 하면 가산세 붙으면 보통징수, 가산세 아닌 건 다 신고납부, 취득세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잘 보시면 되고. 여기 중요한 특징 하나 있다 있죠? 등록세는 신고세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 물어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뭐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보시면 되고. 재산세는 보통징수니까 뭐가 나온다? 고지서가 나옵니다. 고지서는 납기 개시 5일 전에 발부하게 돼 있죠? 그래서 토지는 9월 달에 냈죠.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다음 달은 7월 달에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은 어떻게 내주세요? 2분의 1씩 낸다. 이때 주택은 얼마 이하면? 20만 원 이하면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얘는 안 내면 가산금 묻고요. 재산세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없다 그랬죠? 절대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락이 되거나 착오가 생기면 그때그때 수시로 부가징수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 부가가세 그러죠. 원칙은 정부 부가가세. 뭐가 나온다는 거야?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납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죠. 안 내면 가산금 내셔야 되고요.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얘도 기간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신고 안 했다고 해서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뭐로 나올 수 있다? 과소신고 가산세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신고 납부를 선택하면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다. 그죠? 이렇게 되고. 양수 금방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가면 국내 국외자산 양도 차이점 나오죠? 136페이지. 그죠? 거기 보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이겁니다. 거주자, 비거주자라고 되어 있어요. 거주자는 뭘 말한다?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며칠 이상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얘는 그게 아닌 자. 둘의 차이점은 뭐다? 납세 범위가 다르다. 얘는 국내,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임이 있고 얘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이렇게 돼 있죠. 이 차이죠? 자, 근데 조심할 게 뭐라 했어요? 예. 실제로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았을 때 여러분이 거주자라고 해서 다 세금을 내는 건 아니다. 이때 조건은 주소만 있으면 안 되고 5년 이상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거소를 둔 경우에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자이어도 뭐라고 나오면 국외자산 양도시 거주자 기준, 납세 의무자 기준은 뭐다? 우리나라에 5년 이상 주소가 있거나 거소를 둔 자가 납세 의무자지 주소가 있다고 되는 건 아니다. 몇 년은 지나야 된다? 5년. 이 어른 데서 일본 미치코 때문에 그런다. 미치코가 한국에 시집 와가지고 그죠? 삼두령 눈 맞아 결혼했는데 보니까 얘가 백수야. 그죠? 그래서 결혼하고 일주일 있다가 일본에 있는 물건을 팔았어. 결혼했으니까 혼인신고했으니까 거주자 된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일주일 있다 팔면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왜? 몇 년이 안 지났어? 5년. 얘는 그래서 5년이 지나야 돼요. 이거 시험 여러 번 나왔어요. 국외자산 양도를 몇 년 이상? 5년 이상 지내야 된다.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일단은 표에는 거기 국외자산 양도시 기준 나오잖아요.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 돼 있잖아. 그죠? 그리고 나머지 특별한 거 없고요. 자, 외국에 있는 물건 팔았을 때 장기 부여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둘 중에 하나만 해줍니다. 어느 거 해줄 것 같아요? 공제를 많이 해준다? 적게 해준다? 적게 해준다. 그럼 뭘 해줘? 기본공제. 얘는 안 해줘요. 외국 자산은. 그죠? 그 국외자산 미등기 중과세가 없어요. 왜? 여러분 미등기는 등기제도는 우리나라에 있는 거지 전 세계가 막 등기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뭐 등기하고 그럽니까? 걔들은 집도 다 우리처럼 막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임대로 다 들어가잖아. 그죠? 집 몸만 들어갔다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미등기 중과세라는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얘는 물납하고 분납이 있는데 둘 중에 외국에 있는 자산 양도하면 뭐는 안 된다? 물납은 안 돼요. 물납은 할 수가 없지. 만약 물납 된다고 어떻게 해? 골치 아프잖아 이거. 외국에 있는 물건으로 물납한데 세금 낸대. 그럼 여러분 그
찾으러 가야 되잖아, 찾으러. 어떻게 못 찾는다 했잖아.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거 어떻게 찾아? 내비 찍어도 안 나온다 했잖아. 이제 말했죠? 극적으로 발견했어, 섬을.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야, 드디어 찾았다! 그러니까. 그죠? 내가 찾다니까 날 보고 옆에서 뭐라 그래? 유레카 그런다니까, 유레카. 이쪽에 내리지. 왜? 소말리아 해적이 날 보고 발견했다, 찾았다고 종한다니까. 나는 얘를 발견했고 얘들은 나를 발견한 거야. 그죠? 얘들은 유레카 그런다니까. 드디어 찾았다, 이거. 넌 죽었다. TV 나온다니까. 그죠?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안 된다니까, 이 물납은. 분납은 되죠, 분납. 왜? 나눠내는 거니까 상관없죠, 분납.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 뭐냐면, 있어. 그 밑에 보면, 자, 세금을 냈어요. 내야 돼요. 근데 외국에서 물건을 사고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차이 나왔어. 그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려면 외국에서 판 걸 환율로 원화로 바꿔야 되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환율을 곱해준다, 환율. 그죠? 환율을 곱해줘야죠. 그래, 뭘 봤어? 원화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이때 환율이 변한다 했잖아요. 바뀌잖아요. 막 수시로 바뀌죠. 막 1초 사이도 바뀌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환율을 언제적 환율을 곱할 것이냐. 이게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지문에. 책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자, 일단 환율은 뭐다? 자, 양도가액은 여러분이 수령하는 거라겠어요? 지출하는 거라겠어? 양도가액을 지출해? 집을 내가 10억을 받고 팔았는데 10억도 걔 주고 집도 주는겨? 자, 이건 조사해본다 했어요. 둘이 무슨 관계 조사해본다 했어? 집도 주고 돈도 줘. 양도는 내가 팔았으니까 내가 받아야죠. 파는 거 내가 수령하는 거고. 필요 경비는 지출해, 수령해. 이게 지출이죠. 그래서 얘는 뭐? 얘는 수령한 날 현재 환율에 의하고, 필요 경비는 지출하는 거니까 지출일 현재 환율에 의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걸 따로 외우는 건 아니고, 그죠? 그리고 밑에 박스 밑에 참고 표시 있죠? 양도차익 외환산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있어서 양도가액 및 필요 경비를 어떻게 한다?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환율에 의한다. 최근에 시험에 이게 정답은 나온 적이 있어요. 필요 경비를 언제적 환율로 곱한다? 지출일 현재 환율에 의한다. 그죠? 이런 거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는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쭉 하시고, 자 이제 취득세하고 재산세, 양도세를 한번 쭉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쭉. 뭐 교재 봐야 뭐 그냥 듣는 거죠. 그냥 쭉 듣고. 한 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수업 들을 때 이 부분만 한번 짧게 들으려면 여기만 딱 들어도 돼요. 일단 대충은. 전체 내용은 아니지만. 그죠? 여러분, 저기와 관계없이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가능하면 천천히 하겠어요. 가능하면.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취득세는 일단 부동산 득을 뭘 하면 내는 거다? 취득을 하면 내는 거다 그랬죠? 취득을 하면 냅니다. 이때 부동산은 대상이죠.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나 뭘 기억해라? 원시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승계취득에 하나여 과세한다. 광업권, 어업권, 출원, 최초 등록은 면제. 그죠? 원시취득, 그렇죠? 그리고 남 하나 서 있는 거 임모, 그리고 각종 회원권, 골권, 승종, 그죠? 요게 대상이고, 이걸 취득하면 세금을 내는 거. 취득은 법적으로 이제 뭐가 있다? 사실상 취득과 간주 취득으로 나옵니다. 사실상 취득은 뭐다?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이 있죠. 승계는 다시 뭘로 나온다? 유상과 무상으로 나온다. 유상은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자 같은 걸 말하는 거고, 무상은 상속과 증여가 있습니다. 원시는 토지를 매립 간척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차량, 기계장비, 선박을 제주들이 건조하거나, 그죠? 광업권, 업권을 추로 취득하는 걸 말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부 다 세금을 내라는 얘기고, 여기서 중요한 간주 취득 종류 4개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 군데 관련되어 있다 했죠? 이 간주 취득은 자체도 중요하고,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거기도 나오고, 세이론 특례 규정에도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간주 취득 종류 4개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때 또 뭐다? 토지를 뭐 한다? 지목을 변경한다. 차량, 기계장, 선박의 뭐를 해? 종류를 변경하고, 건축물을 개수한다. 이때는 가액 증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과점주주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이때 과점주주는 세금 날 때 뭘 기억해? 세 가지 기억하셔야 했죠. 설립 당시 과점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전체를 취득으로 간주하고, 재차는 증가분만큼 과세한 데서 이 과점주주 중요하고, 일단 더 중요한 건 이 간주 취득 종류 4개를 이유 불문하고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죠? 그럼 세금을 누가 낸다?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취득자. 그럽니다. 이 말 뜻은 뭐다? 네 앞으로 뭘 하지 않았어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도 사실상 취득했으면 너는 납세 의무가 있다. 이 말은 누구는 당연히 있다? 공부상 취득자는 당연히 있고,
너도 납세 의무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가 나와요? 주체 구주부 취득자란 말이 합니다. 이거 나오면 뭘 기억하면 된다. 그냥 주체 구주부 취득자가 취득한 거를 본다. 그럼 맞고 아니다. 그러면 틀렸다라고 고르시면 되고 상속받으면 당연히 누가 내고 상속인이 세금을 내는 거고요. 그죠?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그럼 누구 거? 조합원 거니까 누가 내? 조합원이 내는 거고 조합원용 외의 부동산 그러면 조합이 세금을 냅니다. 자, 수입하면 수입하는 자가 내고 시설 대여하면 시설 대여업자가 세금을 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담부 증여시 그죠? 채무액으로 부는 부분은 뭘로 보고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고 채무를 취한 나머지 부분은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그죠? 배우자 직계준비속 그러면 뭘로 본다? 중요, 유상,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근데 추정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입증하면 유상으로 볼 수도 있다 해서 뭐 파산선고나 경매나 공매나 뭐 입증한 경우 이런 게 있죠. 그런 경우 취득으로 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 잘 보시면 되고 그럼 얘가 세금을 냅니다. 그럼 얘는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해요?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과표는 취득 당시 금액으로서 원칙이 신고가액 예외가 시가표준에 그리고 사실상 취득가액이 있다. 자,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의 사실상 취득가액. 여기서 사실상 취득가액은 국수, 공판장, 검증 6개인데 이 6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항상 누구랑 비교를 한다?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연부 취득을 하게 되면 과표가 연부 취득은 연부 금액을 과표하는데 이때 연부 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 보증금이 있으면 계약 보증금도 포함한다까지 같이 가셔야 된다. 그죠? 항상 말씀드린 건 요거 6개 빼고는 이랑 비교해서 둘 중 큰 거로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시가표준액은 신고를 안 하거나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적거나 아니면 신고했는데 금액 표시가 없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이때 과표할 때 자, 간주취득 등은 뭐한다? 증가한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건축물 건축이나 개수 등은 증가한 가액. 이때 건축물 건축할 때 조심할 건 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세 과표에 추가로 포함되는 항목이 있고 안 되는 항목이 있다 그랬죠. 추가되는 항목에 건설 자금이자 그 다음에 연체료 할부이자 나오는데 연체료 할부이자 나오면 누구만? 법인만 되고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일시불로저가 할인을 받게 되면 할인된 금액을 취득하여 가라고 할인받은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거나 대수선에 신고하면 그 신고한 금액 중에 100분의 90이 넘는 금액을 법인 장부 등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 이때 비율이 얼마라고요? 100분의 90을 넘는 금액. 그다음에 과표 중에서 지목 변경 얘기 나오면 지목 변경은 간주취득이니까 당연히 증가한 가액인데 이때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법인 장부나 판결문으로 입증이라고 나오면 그때는 그 소요된 비용을 과세표를 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율은 표준세율과 중과세율과 뭐가 있다? 특례세율이 있습니다. 표준세율 나오면 얘는 뭐가 가능하다?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때 가감 조정한 세율은 누구만? 표준세율만 되고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동일한 과세율 물건에 둘 이상 세율이 적용되면 높은 세율, 낮은 세율, 올림픽시 빨리 낮은 세율은 높은 세율로 간다. 이때 표준세율 암기하셔야 돼요.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는 1000분의 40, 농지는 1000분의 30, 상속받으면 1000분의 28, 농지 상속받으면 1000분의 23, 증여받으면 1000분의 35, 비영리사업자 1000분의 28, 각종 분할 1000분의 23, 원시취득 1000분의 28. 이때 면적 증가라고 나오면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하고요. 주택은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는 6억 이하 1010, 6억 초과 9억 이하 1000분의 20, 9억 초과는 1000분의 30. 조심할 건 유상만 되고 무상 상속은 아니라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주택을 신축이나 증축한 이후에 그 부속토를 나중에 추가로 취득하면 그때 그 부속토지는 주택 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중과세는 5개가 있는데 사치성 계산, 별골, 오선주,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에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종료하고 세율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과밀억제권형은 2개가 있죠. 법인 본점 주사무소 그다음에 공장 신증설 둘 다 과밀인데 이는 어떻게 한다? 요격 차이가 100분의 200만 차이 있다 했죠.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에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간다. 대도시도 공장 있고 법인이 있다. 이때는 어떻게 한다?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간다까지는 가셔야 된다. 그죠? 보시면 되고요. 특례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세율. 하나는 중과 기준세율. 이 중과 기준세율로 가는 대표 주자가 뭐가 있다? 간주취득이다. 그래서 간주취득 우리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세금 내시면 됩니다. 얘는 납부 방법이 신고 납부입니다. 신고 납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취득일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이내 이렇게 됐습니다. 60일 이내. 자, 누군 예외라겠죠? 상속은 예외다. 상속은 상속 개시일에 속한 날에 발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상속 빼곤 다 60일인데 하나 예외가 있다. 얘가 지문이 뭐라고 나오면요. 등기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어때다? 그때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가산세 붙으면 얘는 뭐다? 징수 방법이 보통 징수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의식 과소시 부정사시 납부 일일 만분의 3으로 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가산세 빼곤 전부 다 신고 납부 그래서 일반 과세자 중과세 비과세 과세되면 30일 안에 뭐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얘도 30일 날짜 보통 징수 아니고 신고 납부하는 거 기억을 꼭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등록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같이 물어볼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취득일은 취득 시기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취득 시기는 일반 유상승계는 사실상 잔금지급과 계약상 두 개를 넣는데 실제 잔금지급일은 국수공판장 요것만 실제 잔금지급일이고 나머지는 뭘로 간다? 계약상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 물론 등기가 나오면 둘 중 비교해서 빠른 날로 가시면 되고 무상승계는 원칙은 계약일인데 누군 예외다? 상속은 상속기실. 그래서 증여는 언제로 간다? 계약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부취득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중간에 등기치면 등기치를 한꺼번에 취득한 걸로 보고 연부취득은 중간에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한다 안 한다? 해준다. 취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해준다. 그렇죠? 그리고 건축물 건축은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상일 중 빠른 날이다. 사실 이 부분은 작년에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취득세 파트도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취득 시기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면세점 있죠. 취득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면 한꺼번에 면세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때 면세점 적용할 때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1년 안에 취득하게 되면 전체를 한 건의 취득으로와 면세점을 판단하고 연부취득은 연부금 총액을 가지고 면세점 여부를 판단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특징이 뭐가 있어? 기한 후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기한이 지났는데 뭐해라? 지금이라도 신고해라. 이미 가산세 부과 대상인데 신고하라는 얘기는 뭘 깎아준다? 가산세를 깎아줍니다. 이때 가산세는 기한 후 신고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깎아주는데 조건이 있다. 과세권자가 세금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 신고하셔야 되고 1개월 안에 신고하면 100분의 50 경감하고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100분의 20을 경감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과세는 6가지 다 있죠? 국가 등 비과세고 외국정보 상호주의 적용어 국가 등 예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신탁재산 탁탁탁은 비과세 법률상 판매권 행사 그다음에 임시건축물은 존속기한 1년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사치성 재산은 비과세 안 되고 공동주택 개수도 건축법상 대수산 비과세 안 되고 그리고 개수로 인한 취득으로 시가평균의 9억 이하에 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취득세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를 보겠습니다. 자, 재산세는 얘도 부동산 등을 얘는 뭘 하면 보유하면 되는 거예요. 보유하면. 이때 대상이 나오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뭘 기억하시죠? 재산세는 항상 뭐가 중요하다? 주택은 토지금을 따로 가셔야죠. 항상 한꺼번에 간다는 거 꼭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뭐다? 이렇게 돼 있건 이거를 우리 뭘 하건 공유를 하고 있건 항상 세금은 어떻게 한다? 그 토지 건축물 가격을 합한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된 세액을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해서 내고 공동수임 지분에 따라 지분권자가 각각 납세임을 진다. 주택이 많죠. 겸용주택 나오면 한 동이냐 한 구냐. 그래서 한 동은 면적에 관계없이 주거분만 주택으로 보고 한 구는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양도세는 초과일 때 주택, 그죠? 5대5 그 이름 잘 기억하시고요. 다가구 주택은 각각 독립된 한 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돼 있고 얘는 고급주택 중과세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별장도 세율은 누구랑 똑같다? 과세 방법은 주택하고 똑같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물건별 과세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과세이기 때문에 합산은 절대 없는데 예외적으로 합산이 있긴 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둘은 합산이기 때문에 얘는 둘만 합산한다. 우리 세법의 모든 합산은 개인별 합산인데 딱 부부 합산이 있는 거 딱 하나 있다. 그게보다 부동산 임대소득 주택 비과세 숫자 계산할 때 빼고는 부부 합산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이거를 보유하면 내면 됩니다. 이때 납세자는 누구라 있어요? 사실상 소유자라고 했더니 사실상 소유자.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자. 이건 뭐라 하겠어요?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겼는데 뭐가 안 돼서
소유권, 매매 등은 변동된 등기가 이행되지 않아서 실제와 공보상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되면 누구를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를 하는데 이때 뭘 해줘야 된다? 신고를 해줘야 된다. 며칠 안에?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 안 하면 공보상 소유자가 세금을 내게 되죠. 그 다음에 6월 1일 현재 양도 양수되면 양수인을 납세 의무자. 6월 1일까지 누가 낸다? 매수가 납세 의무자다. 공유재산을 때는 지분에 따라 지분권자가 내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거로 보고요. 그죠? 주택은 아까 토지 건물 소유가 다르면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해서 시가 표준을 안분해서 각각을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상속을 받았는데 뭘 안 했다?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누가 내요? 주된 상속자가 세금을 낸다. 그러니까 둘 다 안 했을 때 주된 상속자. 등기하면 얘가 내고 만약에 등기를 안 했지만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 둘 다 안 하면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 실제는 종중재산이 공보상 개인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신고하면 종중, 안 하면 공보상 소유자가 세금을 내게 되고요. 신탁재산 누가 낸다? 이는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계획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쓰게 되면 누가 내요? 매수 계약자. 조건 다 맞아야 돼. 국가 연부 무상일 때. 그죠? 채비지 보리지는 사업 시행자가 세금을 내고 소유권에 분쟁이 생겨서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를 합니다. 그럼 얘는 이제 또 뭐예요? 과세 표준에다 해를 곱하죠. 자, 과표는 얘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뭘로 간다? 시가 표준에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에 예배가 있다 했죠? 뭐가 있다? 공정시장가액표를 곱한다. 얘는 누구만 된다? 토건주, 토지건축물 주택만 해당됩니다. 이 말은 토건주가 나왔을 때만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나와야 되고 얘가 안 나오면 안 된다. 이때 토지건축물 비율은 70%고 주택은 60%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마다 개인, 법인 다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즉 법인이라고 해서 장부가액이다. 그럼 땡 틀린다는 거 꼭 조심을 해주시고요. 이 비율은 고정된 건 아닙니다. 토지 건축은 최저 50에서 90, 주택은 40에서 80% 구매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 얘는 세율이 대상에 따라 틀립니다. 그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인데 토지는 이거 따로 외울 수는 없다 했죠. 그죠? 분리과세에서 고율분리과세 4%, 0.07, 0.2%가 있고 그 다음에 별도합세는 0.2에서 0.4% 누진이고 종합은 0.2에서 0.5% 누진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되는 거 뭐라겠어요? 건축물하고 주택을 보시라겠죠. 자,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 얼마다? 0.25%인데 시지역 이상의 어디에? 주거지역의 공장 건축물은 주거지역의 공장이 오면 안 되는데 왔으니까 일반 건축물 2배에서 0.5%, 3분의 5로 간다 그랬죠? 그리고 과밀공장 신증서는 5배 하는 대신 몇 년간? 5년간 적용합니다. 이때 주거지역 기간 제한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과밀공장은 도시형 업종은 중과세 안 하지만 얘는 뭐다? 주거지역은 업종 불문하고 다 중과세. 그죠? 근데 오골계는 비싸다. 건축물 몇 프로? 4%. 주택은 누진입니다. 0.1에서 0.4% 누진인데 고급주택 중과세 안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죠? 그리고 별장은 과세 방법이 주택하고 똑같다. 즉 토지금을 합해서 한꺼번에 간 세율만 4%로 간다. 그죠? 그리고 선박 항공이 0.3인데 여기 세율 제일 높은 게 고급 선박이 5%로 세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택하고 건축물 위주로 세율을 잘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세금 내시면 되죠? 이는 보통 징수가 뭐가 나온다고요? 고지서. 고지서는 납기 시 몇 일 전까지 발부해야 된다? 우리가 5일 전까지 발부를 하게 돼 있죠? 그럼 세금을 내시면 돼요. 토지는 몇 월 달에 내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이고 건축물, 선박, 항공인은 7월이라 했죠? 7월 16일부터 7월 30일. 이때 주택은 어떻게 되는데? 주택은 2분의 1씩 내는데 이는 얼마 이하면 20만 원 이하면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몇 월 달에?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안 내면 가산금 내시고요. 얘는요, 누락이나 착오가 생기면 그때 수시로 부가징수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뭐가 있어요? 수익징수 면제 얼마?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도 있어요. 전년도 낸 금액보다 올해 세금이 너무 많이 는 부담가니까 법적으로 한도를 둔다. 그게 얼마다? 전년도 낸 금액 100분의 150인데 예외적으로 주택은 예외적으로 금액에 따라 공시가격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00분의 11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인데 주의할 것은 주택만 예외고 나머지는 금액에 관계없이 100분의 150으로 간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물납이 있고 분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납과 분납이 있다. 자, 물납은 얼마? 1,000만 원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다. 얘는 무조건 안 되고 신청 며칠?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얘가 통지를 며칠 안에 해준다? 5일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주고 이 통지는 불허가 아니면 허가 통지인데 불허가 아니면
변경 신청할 수 있다 했죠. 며칠 안에? 10일 안에 변경 신청하면 변경해서 허가할 수 있다. 허가나면 서류를 제출해라. 며칠 안에? 10일 안에 제출하시면 되고, 물론 뭘 가지고 간다?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부동산에 하나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것만 되고 부동산만 됩니다. 이때 부동산 가격 평가는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에 한다. 이때 시가는 시가 표준액을 말하는데, 예외적으로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객관적으로 6월 1일 전 6개월 동안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해준다. 공매 가격이나 감정가액 등에서 인정해주는데, 이게 2개 이상 있으면 과세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걸 시가로 본다 돼 있고요. 분납은 금액 기준 500만 원 초과, 기간은 2개월. 개정된 거니까 잘 기억하셔요. 40을 아니고 2개월. 이때 분납 금액은 1000만 원 이하면 500 초과액, 1000 초과하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인데, 이건 뭐다? 기한 지나고 2개월. 요 기간 동안에 낼 수 있는 법정 최대 한도 금액을 말한다. 분납은 허가받을 필요 없고, 만약에 분납을 신청하시게 되면 과세권자는 납기내 납발 납세고지와 분납기간 내 납발 납세고지로 구분하여 수정고지 하여야 한다. 그래야 세금을 내가 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토지 나오죠. 토지는 용도가 뭐 있어요?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나눈다 했죠. 분리는 다시 뭐로 넣는다? 고율분리와 저율분리과세로 납니다. 고율은 4%를 말하고 저율은 0.07과 0.2%가 있다 그랬죠? 자, 이때 고급은 뭐다? 오굴계 그랬죠? 오굴계는 비싸다. 오가 뭐야? 고급 오락장과 골프장용, 건축물도 둘 다 4%로 가고, 0.07은 농지와 목장용지 임야가 있습니다. 자, 농지는 개인이 가족인과 법인 단체가 있는데, 개인이 있는 경우는 얘는 농지는 시골에 농사짓는 게 일반적이니까 시골, 군 지역에 있거나 도시적 밖에 있으면 분리과세고, 안에 있을 때는 뭐 개발 목적이 아닌 보존 목적의 녹지와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을 때만 분리과세고, 나머지 지역은 종합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법인단체는 원칙은 종합인데 예외적으로 농업법인수의나 아니면 사회복지사업자, 한국농어촌공사, 법인이 매립간척한 경우 종중 등은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를 간다. 그죠? 그 다음에 목장용이 다 똑같다 했죠? 시골에 있어야, 군 지역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적 밖에 있어야 되고, 안에서는 도시적 안은 개발과 녹지 지역에 있을 때, 대신 얘는 뭐가 있다? 면적 제한이 있다. 기준 면적 이내. 이거나 면적 초과는 무조건 뭐다? 종합이다. 임야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뭐가 지정됐는데 머리가 띵하다. 그럼 분리과세라 했죠? 축하는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철도 보호구역, 뭐 그런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런 보호구역 같은 거 지정되면 전부 다 뭐였죠? 분리과세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0.2%는 농지, 공장용지죠. 공장용지. 공장용지도 냄새 많으니까 어디? 시골, 군 지역에 있으면 되고, 시 지역 이상에서는 공장지으라고 지정한 지역인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 있을 때 분리과세. 이때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공장이 있다고 했죠? 근데 얘는 생경공장이니까 뭘로 간다? 원래는 종합으로 가야 되는데 별도 합산 대상이다. 얘도 면적 제한 있으면 기준 면적 초과하면 안 되고, 이내일 때만. 초과는 무조건 종합이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0.2% 여기 또 있죠? 0.2% 저율분리 염전. 그죠?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물류터미널이라는 부지. 얘네들은 잘 나온다 했죠? 그거 잘 기억하시고. 별도는 일반 건축물 부속돈이 별도 합산인데 얘도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토지, 그래서 건물이 없는데도 별도 합산해주는 거. 대표 주자가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가 있죠?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신변 굉장히 잘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골프장 스키장도 원형이 보존된 임야. 법인 묘지로서 지목이 묘지인 토지.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은 뭘 기억을 했어요? 나는 뭐다? 잡초다. 그래서 남들보다 2%에서 푸른촌에 그림 같은 집을 지었네. 무허가. 나가 뭐요? 나대지, 잡종지, 면적, 초과. 2% 미달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표준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중 전체가 아니라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뭐다? 종합이다. 그리고 무허가는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뭐다? 별도 안 하고 종합 합산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양도세를 보겠습니다. 자, 공 만드시면 지금 하는 거라도 막 드세요. 그죠? 빨리빨리 들으면 나중에, 들어놓으면 나중에 피가 되고 됩니다. 그치? 자, 양도세는 부동산 등을 뭐 했을 때? 양도했을 때 낸 거죠. 양도했을 때. 그죠? 얘는 대상 나옵니다. 뭐 했어요? 여기 하시죠? 토, 건, 부기. 그 다음에 뭐, 주식 등, 그 다음에 파생, 상품 이렇게 돼 있죠. 토, 건, 부기는 이거 그룹으로 항상 나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들어가면 뭐, 임차권 나오면 등기된, 그러면 되고, 영업권 나오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이때 양도는 양도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 구분한다 했죠. 이걸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는 뭐다? 유상이다, 유상. 그죠?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변제 다 유상이고, 대물변제 나오면 위자료 같은 거 부동산 주면 걔도 양도로 보는데, 이혼할 때 위자료 부동산 주면 양도지만 재산물을 청구하면 양도가 아니다.
수용도 양도다. 보상금 받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부담보증액 기억하시라 했죠? 부담보증액은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뭘로 보고?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증여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양도세 내고 얘는 증여세를 낸다 그랬어요. 이때 취득세 연관돼서 기억하시라 했죠? 채무부담부는 주는 애가 양도니까 뭐다? 받는 애는 유상으로 취득한 거고 나머지 부분은 주는 애가 증여니까 받는 애는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얘가 배우자 직계준비수간의 부담보증액 그럼 뭐다? 전체를 증여로 본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거 잘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양도로 보지 않는 거 무상이죠. 무상 이전은 양도를 안 보고 환지처분이나 불이충당 양도 아니라 했죠? 대가가 없고 양도 담보도 양도가 아닌데 채무불이행으로 변제 충당하면 양도로 본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처음에 많이 나왔다 했잖아요. 그리고 뭐 있어요? 공유분할. 공유분할은 뭐다? 제일 중요한 것보다 지분 변동 없이 단순히 분할하건 재분할하건 뭐만 없으면 지분 변동만 없으면 양도가 아니다. 신탁은 양도를 했어 안 했어? 아니라겠죠? 신탁 왜? 영위 신탁이 됐든 뭐가 됐든 대가가 없으니까 얘는 양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찾아내면 되고 매매원이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가 아닌데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로 해제가 돼서 소유권이 환원되면 걔는 뭘로 본다? 또 다른 양도로 보겠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백건에서 있고 자 이렇게 구분 잘 하시면 되고 자 이걸 양도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죠. 자 납세는 볼 거 없고요. 자 이는 과표부터 가시면 돼요. 그냥 바로 자 과세표준은 옛날보다 순서 기억하셔야 되죠. 양도 가액에서 뭘 빼죠? 필요 경비를 빼주면 양도 차액이 나오고 여기서 장기부여 특별공제하면 양도 소득금액이 나오고 여기서 기본공제하면 과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거래가 방식이고요. 그죠? 필요 경비는 취득가액 플러스 자본적 질 플러스 양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기억할 것은 얘는 실거래가면 취득가도 실거래가, 기준시가면 기준시가인데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돼 추계조사 결정하게 되면 취득가액은 매감환기, 양도가액은 매감기. 이때 순서 절대 바뀌면 안 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은 취득가액만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기억하시면 되죠. 근데 이거는 재작년 작년 나왔기 때문에 언급될 여지는 없지만 우리 한 거 있죠? 필요경비 포함되지 않는 거. 네가 잘못해서 한 건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취득 관련 조세는 들어가지만 가산세 안 되고 보유 관련 조세 안 들어가고 대금 지급 지연 등에 따른 이자액 인정 안 되고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 초과액 인정 안 되고 현상 유지 비용 수익적 지출 안 되고 양도 간접 비용 안 되고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 그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때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 적용할 때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취득가액을 추계조사 결정하게 되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대신 뭘 적용한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용한다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환산가액을 적용할 특례로 뭐다? 환산가액과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한 금액과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합한 금액을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간 보유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여야 되고 공제 대상 특별이니까 토지, 건물 그리고 입주권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입주권 얘기 나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란 말까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거주자, 비거주자 다 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미등기 안 되고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은 받을 수 없다. 공제율은 일반 자산 3년부터 해서 3, 10부터 해서 10년 이상이면 30% 받죠. 양도 차익에. 그리고 1주택자는 8% 공제해서 최대 80%까지 받는데 이때 누구는 안 된다? 비거주자는 제외다. 이때 비거주자 뜻은 뭐다? 장기 보유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걔가 1주택에 해당되더라도 8% 공제 안 하고 일반 공제로 간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공제는 기본이니까 보유기간 안 따지고 공제도 모든 대상이 다 해당돼. 누구는 안 돼? 미등기는 안 돼. 그래서 장기와 기본공제 둘 다 동시에 안 되는 건 미등기고요. 얘는 소득별 공제라 했죠? 소득별로 각각 연 250, 토, 검, 부기 묶어서 연 250, 주식 따로 250, 그 다음에 파생상품 따로 250입니다. 그래서 얘는 국외자산 양도시 되지만 해주고 장기보유는 국외자산 안 해준다. 이때 기본권 조심할 게 자산별 공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소득별 공제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적 공제이기 때문에 공유재 공동소유일 때는 각각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 뭐 그런 얘기 있죠. 또 감면소득금액과 감면소 외의 소득금액이 있으면 감면소득금 외의 소득금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에서는 먼저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한다. 뭐 그런 것들이 장기와 기본공제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세율을 곱하면 되는 거죠. 자, 이때 세율은 어떻게 한다? 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본은 미등기 70,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42%. 주택하고 입주권은 1년 미만 40, 1년 이상이면 6에서 42%인데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6에서 42% 플러스 10%, 3주택 이상은 플러스 20%, 분양권은 보유기간 관계시 50% 간다. 뭐 그게 기본입니다.
그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세율 적용 시 상속을 받았을 때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취득일이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간다. 나머지는 다 기본이 물러가고 상속 개시일로 가고 뭐죠? 그런 거 보시면 되죠. 그럼 세금 내면 되죠. 이 납부방이 뭐라 했어요? 신고 납부. 그죠? 예정 신고 있고 뭐가 있다? 확정 신고 있다. 자, 토건 부기는 언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2개월. 주식은 반기 말부터 2개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전에 잔금을 지급하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2개월. 만약 허가 나고 잔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그러면 되고, 부담부 증여 시 채무액 양도로 부는 부분의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면 되고요. 예정신고를 안 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데 예외는 있다. 뭐 예정신고를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번 이상 밝게 되면 2개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합산 신고를 안 하시면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하셔야 되고,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부과하겠죠? 자, 이때 가산세 부과됐는데 확정신고 안 했다 그래서 추가로 가산세 부과할 수는 없고, 대신 예정신고 안 했는데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 50%를 깎아준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한 신고는 하셔야 되고, 허가구역에서 허가 전에 구역이 지정이 해제되면 해제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2개월에 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건축물 건축했는데 가산세 또 있다 했죠? 신축해서 5년 이내 파는데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 결정 환산가액의 5%를 결정세액에 추가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세금을 내면 되죠. 자, 그럼 이때는 얘는 결정 경정이라 했다 했죠? 결정은 뭐다? 내가 신고를 안 하면 결정. 경정은 신고했는데 탄로나 오류가 생기면 고쳐서 가서 경정. 얘는 며칠 안에 30일 안에 징수하고,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돈 안 냈을 때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경고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얘는 가산세는 똑같습니다. 취득세하고 똑같이 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양도 및 취득 시기가 언급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얘는 보유기간이 중요하다겠죠. 그래서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는 언제다? 대금 청산일, 다른 말로 실제 잔금 지급일. 얘는 계약서로 가는 경우는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무조건 실제 잔금 지급일. 대금 청산이 불분명하나 대금 청산 전에 등기치면 등기친 날로 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일반 매매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장기할 무조건이나 뭐 수용 나오는 뭐 어쩌고 저쩌고 중빠른 날 기억했죠. 얘는 제일 중요한 것보다 중빠른 날이 꼭 나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속은 상속 기실이고,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날. 취득세는 계약일. 그 차이점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건축했다. 그럼 허가받은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 무허가는 사실상 사용일. 환지처분은 환지 전 토지 취득일. 증감된 토지 나오면 환지처분 공거래 다음날. 시효취득은 점유 개시일. 취득세는 뭐 시효 완성일. 두 차이 잘 기억하시고요. 그죠?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타 등등 있고, 그 다음에 뭐 매매원이 무효 판결로 소유권을 하는 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다. 그런 게 있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경매받으면 뭐 대금 완납일 이런 게 있습니다. 의제 취득시 있죠. 토건 부기는 84년 12월 30일 이전에 산 건 85년 1월 1일. 주식 등은 85년 12월 30일 이전에 산 건 86년 1월 1일. 취득 안 했지만 그날 취득한 거로 보겠다. 그런 게 있고요. 마지막 비과세 보겠습니다. 비과세. 자, 파산선고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농지교환분함 있죠. 농지교환분함은 사유가 있다겠죠. 이런 사유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환분함하거나, 국가 등이 소유하는 농지와 교환분함하거나, 농지법률 기타 법률에 따라 교환분함하는 거. 그리고 경작상 필요로 하는 경우, 이때 경작상 농지교환분함은 금액 조건이 있다 했죠. 교환한 쌍방 토지 가격의 차익이 큰 토지 가격의 4분의 1 이하야 되고, 경작상 필요로 한 경우 사후관리가 있다. 그래서 3년 이상 작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 3년에 수용되거나 3년에 돌아가시면 상속이 남은 기간 작용하면 뭐 해주겠다? 통산을 해주겠다. 그리고 1세대는 거주자서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이들과 동일한 주에서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한다. 부부는 별도 세대 구성에서 항상 동일 세대원이고, 없어드는 경우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그리고 세제생일 수준이 있어요. 저쪽 나온다 했죠? 그리고 미성년자는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1주택을 간 주택은 상시 주거 목적으로, 그래서 별장이나 콘도나 합숙소는 주택이 아니고, 얘는 실제 용도와 공보상 용도가 다르면 사실상 용도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고, 부속 토지는 무죄는 아니고 도시지역은 5배, 밖은 10배. 이때 정착면적 계산 시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한다. 집이 2개인데 하나로 특례 있다 했죠? 일반 주택이 있는데 새로 집을 사면 일반 사고 1년 이상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사고, 이걸 몇 년 안에 3년 이내 팔면, 종전주택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건밖에 공공기관 이전은 1년 이상 경과 필요 없고 그냥 5년 이내 팔아도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죠? 일반 주택인데 상속받았다. 일반 주택 팔면 됐죠? 기간 제한 없고, 대신 얘가 뭐요?
징계받고 상속일 2년 이내 상속받으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 징계받으면 안 된다. 그죠? 그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간 제한 없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주택과 부모 동거부양이죠? 부모와 자식이 합가라거나 아니면 뭐 남녀가 결혼했다. 동거부양은 몇 년? 10년 이내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 개정사항인데 잘 기억하시고 또 혼인은 뭐 몇 년 안에 5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무주택인 자녀가 부모를 동거부양해서 혼인해서 집이 두 개 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5년 이내 팔면 해준다.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일반주택, 문화주택 있으면 일반주택 하시면 되고요. 기간 제한 없고 수도권의 시민사람이 수도권 밖에 실수목에 샀다. 이를 마찬가지로 몇 년 안에 실부득이한 사유에 해소되는 3년 안에 팔면 된다. 수도권의 시민 사람만 돼요. 1년 이상 경과가 필요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가지고 있다. 이때 뭐 한다? 거주주택을 팔면 되는 2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이번 신설된 규정 뭐 돼 있어요? 내가 거주하는 집과 가정어린 인력실이 있다. 그럼 뭐 거주주택 팔면 된다. 이때 거주주택도 몇 년 해야 된다? 2년 이상 거주를 하면 이거 신설 규정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2년 보유하고 조정 대상에서 2년 거주해야 되고요. 2년 보유 예비 규정 건설 임대주택은 뭐만 하면 돼요? 5년 이상 거주만 되고 그 다음에 수용은 무조건 비과세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잔존주택은 5년 이내 팔면 얘도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1년에서 장기간 출국하는 경우 무조건 비과세 못 팔고 나가면 출국일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이내 팔면 되고 1년 이상 거주만 하면 되고 치약상인편 유초정 안 되고 질병치료 그 다음에 근무상인편 사업상인편 안 되고 학교폭력 1년 이상 거주 그리고 뭐 어디로? 세대전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가야 되지 동일 시군으로 가면 안 된다. 그죠? 이런 거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비과세는 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뭐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나중에 이 부분만 그냥 쭉쭉 들으면 다는 아니어도 대충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강의가 마치고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거니까 그거 잘하시면 돼요. 문제풀이만 잘하면 이제 점수 쭉쭉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무리 잘하시고 7월 달에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